안녕하세요, 레데이입니다. RPG 만들기 프로젝트 2회차, 이번에는 상점 스크립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아이템 제작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그것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상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가져왔네요. 그래서 제작 스크립트와 연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같이 사용한다면 서로 연동이 가능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스크립트와는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상점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점이라면 당연히 구매, 판매가 가능해야 하고 물건을 구입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상점 자체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점을 이용하려면 어딘가에는 상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점의 요소는 구매, 판매, 등록, 삭제, 설치, 그리고 거래를 위한 돈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면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영상 설명란에서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영상과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스크립트를 제작할 때 우선적으로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다음으로 그 기능을 작동시킬 명령어부터 제작합니다. 항상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물론 코딩 스타일은 제작하시는 분마다 다릅니다. 명령어를 우선적으로 제작하는 이유는 얼추 구성된 기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세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상점에 NPC에 관련된 명령어를 제작한다고 해봅시다. 구상으로는 상점을 열기 위해 NPC를 만들어야겠다 정도로 끝나지만 코드로 구현할 때는 보시는 대로 추가, 삭제, 목록과 같이 세부적인 기능이 필요하게 되죠. 명령어가 필요하지 않은 스크립트에서도 최소한 주석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세부적인 기능을 구성하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각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상점의 코드를 등록하는 구문입니다. 간단하게 입력한 코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코드인지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코드라면 해당 코드를 가진 상점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상점의 이름을 등록하는 구문입니다. 상점의 코드를 확인해서 등록되어 있는 상점인 경우 플레이어에게 표기되는 상점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코드와 표기되는 이름은 별개입니다. 다음으로 상점의 아이템을 등록하는 구문입니다. 해당 구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달받는 인자가 많다면 주석을 달아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령어를 만들던 함수를 만들던 간에 전달되는 인자를 가능하다면 4개 이하로 만드는 게 가독성 좋은 코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저 읽어보자면 상점과 아이템의 코드가 존재하는지 슬롯 설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의 오류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면 상점에 아이템을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상점에 등록된 아이템을 삭제하는 구문입니다. 상점 코드, 페이지, 슬롯 설정에 오류가 없는지 체크하고 입력된 정보대로 등록된 아이템을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상점을 초기화하는 구문입니다. 상점 코드가 존재한다면 입력한 코드의 상점을 삭제합니다. 다음으로 상점에 등록할 NPC를 추가하는 구문입니다. 처음 예시로 보았듯이 추가, 삭제, 목록에 3가지 명령어가 존재하며 하나의 상점에 총 5의 NPC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하는 구문을 살펴보면 각종 오류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면 NPC를 등록합니다. NPC를 삭제하는 구문을 살펴봅시다. 마찬가지로 각종 오류를 체크하고 이상이 없다면 등록된 NPC를 삭제합니다. 목록을 확인하는 구문을 살펴보자면 각종 오류를 체크하고 만약 등록된 NPC가 없다면 경고 문구를 출력합니다. 반대로 등록된 NPC가 존재한다면 정상적으로 목록을 출력하게 되죠. 다음으로 저장된 YML 파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상점을 변수에 등록시키는 구문입니다. 변수에 등록하는 이유는 같은 스크립트의 다른 기능이나 다른 스크립트에서 상점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하여 등록합니다. 추가적으로 변수에 등록한 부분에 한해서 YML 파일의 로딩이 불필요하기에 서버의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네요. 구문은 간단하게 지난 회차의 아이템 로드 명령어와 마찬가지로
상점의 코드와 이름, 그리고 NPC 이름을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작된 상점의 목록을 출력하는 구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회차의 아이템 목록 출력 구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코딩하실 때 범용성 좋게 제작하신다면 이후에 같은 알고리즘을 코딩할 때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화폐 구문입니다. 화폐의 데이터는 플레이어의 개별 폴더에 화폐 YML 파일에 저장이 되고 이후 해당 파일을 로드하는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의 단점은 거래를 할 때마다 파일이 로드가 되기에 플레이어가 많아진다면 서버에 부담이 가는 방법이 되겠네요. 만약 플레이어가 접속할 때 돈을 로드하고 인게임에서는 변수로만 데이터를 처리한 후 로그아웃 할 때 YML 파일에 저장하는 식으로 구현한다면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자세한 구문은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점의 등록, 삭제, 설치, 그리고 돈까지 구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구매, 판매 기능, 그리고 상점 NPC를 이용하여 상점을 여는 구문이 남았는데요. 우선 NPC 구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NPC의 이름이 저장된 변수를 루프해서 클릭한 NPC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종료, 반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상점 코드를 불러온 후 해당 상점을 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상점의 구매, 판매 구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GUI를 제작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서 각 슬롯에 배치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구매, 판매 버튼을 클릭했다면 각종 오류를 체크하고 플레이어가 보유 중인 돈이나 아이템이 충분하다면 아이템을 구매, 판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코드를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작한 기능이 인게임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미리 상점을 하나 제작해 두었습니다. 상점의 코드와 이름이 입력되어 있고 상점에 5의 NPC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점의 총 페이지는 4페이지고 각 페이지별로 아이템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인게임에서 확인해보면 등록된 5의 NPC가 존재하고 NPC들을 우클릭해보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상점이 열립니다. 물론 해당 상점에 등록되지 않은 NPC를 클릭하면 상점이 열리지 않거나 다른 상점이 열리게 되죠. 상점을 열어보면 최대 페이지가 4페이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버튼, 그리고 플레이어가 보유 중인 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한다면 플레이어가 현재 보유 중인 돈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본인은 어떻게 코드를 작성했는지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려요.